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네. 올해의 인물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설문조사를 좀 해본 상황인데 일단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인상 깊은 인물 우리 박지원 평론가님 누가 떠오르십니까? 올해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 아, 100번 동감합니다. 뭐 그렇게 박수 칠 건 아니고 박수 칠 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한국 정치가 메시아적인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대적인 악성 프레임에 의해서 서로를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식의 구조는 큰 문제라고 봐요. 뭐 진보든 보수든 세력으로서는 전부 다 그 실력도 떨어지고 정치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후진적이고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풀어나가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좀 문제도 있고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서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장성철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좋든 나쁘든 간에 기억나는 인물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2025년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당선되셨잖아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뚫고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진짜. 맞아요. 네. 그렇죠. 비상계엄 없었으면은 대통령이 되기도 힘든 상황 아니었느냐. 선거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네.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은 다른 모양새를 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운도 좋았고 실력도 있었으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대통령이 당선됐고 지금까지 대통령직 수행하는 걸 보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비판할 지점 몇 군데 있는데 네. 그냥 짜잘한 거고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 그렇게 평가해야죠. 이걸 억지로 어떻게 비판을 맞아요. 해요. 네. 여당, 야당, 국회가 하는 거 보십시오. 대통령은 너무 비교됩니다, 진짜. 아니 우리 4명뿐만 아니고 네. 뭐 여기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 모두에게 물어도 대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올해 그 최고의 인물로 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뺐죠. 저희 지금.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네. 투표를 좀 해봤는데 그 올해 최고의 인물을 투표에는 지금까지 84,000여 명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많이 해주셨네요. 첫 번째로 꼽힌 1등은 누구냐? 응답자의 52%가 올해 인물로 꼽아주신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문영배 전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국면에서 4월 4일에 윤석열을 탄핵하는 결정문을 낭독한 헌재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당연한 일을 했는데 1등으로 뽑아줘. 그만큼 법조도 문제 있고 편향적이고 썩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생각해 비판일 수 보면은 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당시에 우리 또 언론에서 뭐 보수가 어떠니 진보가 어떠니 이렇게 분류했던 헌법재판관들 이런 갈등 상황이라든가 혹시라도 탄핵이 안 되면 어때 그런 걱정 안 했잖아요. 그죠? 쉽게 잘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현행범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큰 사안인데도 맞아요.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를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봐야 됐다. 100일 넘게 걸렸으니까. 그 네.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극우화됐고 극단적 이념 대결 때문에 질질을 보지 못하는 왜곡된 눈을 가졌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 법조계도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스스로 지금 편향적이고 사실은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그런 반증 아닙니까? 저는 뭐 문영배 재판관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올해의 인물로 뽑힐 만큼 네. 당연한 일을 했는데 올해의 인물로 뽑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헌재소장 퇴임하고 나서 네.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상당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참 내용 깊이가 있고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어른이 한 명이 나타났구나. 어른이 그래요?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문영배 이제 전 소장이 얘기를 하시면 네. 그게 이제 옳은 거. 문영배 소장이 이거는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큰 어른. 그냥 우리가 모두 뭐 여야 뭐 진영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큰 어른이 생겼다라는 것은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분의 이러한 역량이라든지 능력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썩 키워지는 거는 좀 야,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마음이 드는구나. 들어요. 근데 저는 뭐 어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의미 있게 등장했다는 건 동의하는데 뭐 잘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냥 판결 잘해주고 그 저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 메시지 내주시면 되지. 뭐 특별히 근데 그런 거 왜 잘하는 게 있으세요?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런 분들이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치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강연하시고 가끔 인터뷰하시고 이런 것만 하시는 건 너무 아깝다. 네. 그래서, 그러다가 네. 또 국민이 원하면 뭔가의 또 길이 네. 있겠죠.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사실 장소연님 같은 분의 생각을 대변하는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HSA1308님이 어. 문영배 전 헌재 수장님을 국민주권정부 초대 대법원장님으로 삼고 초려해서 모셔오세요.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위해서요라고 하면서 하트를 뿅뿅 날리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네. 정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원래 이제 법조인이시잖아요. 제일 잘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네. 대법원의 권위가 새롭게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문영배 소장이 유년 시절에 굉장히 가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김장하. 그 어른 김장하 선생님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하나의 어른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 깊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소장님이 근데 어른이라고 표현하는데 머리는 더 하얗시죠? 소장님께서. 제가 염색을 해요. 저는 철이 없는 아예 중년. 헌재 소장 대행을 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대법원장 대법원장. 할 수 있는 것이고 원래 본인의 고향 자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대법원장을 지금까지는 서울 지역에서 이제 재판관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말하는 부산 지역의 향판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초대 대법원장 후보로 이재명 정부에서 거론될 만한 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법원장까지는 콜. 대법원장까지 콜이다. 대법원장까지는 분들이 우리 많아요. 손호가님도 콜이다. 거기까지는 네. 콜하는데 법률적인 판단 외에 다른 거라는 건 안 된다. 사회적 갈등에서 저기 통합적 메시지를 내는 거 외에 뭐 이런 정치적 영역이라든가 행정적 영역에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맞아요. 반대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최고의 인물로 그럼 차순위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됐냐면은 네. 2위는 응답자의 25%가 뽑아주신 키세스단입니다. 진짜 오늘처럼 추운 날이었어요. 네. 키세스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키세스단이 이제 그 불법적인 계엄 이후에 길거리로 나오셔가지고 눈이 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은박지 맞습니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은박지를 쓰시고 밤샘 시위를 밤새서. 하신 거죠. 네. 네. 정말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노력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비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건데 미르리님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셨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키세스단을 뽑으시면서 문영배 재판관은 할 일을 했지만 키세스단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 네. 쪼롱비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 키세스단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 고맙고도 고맙습니다. 이런 희망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감동적이었죠. 네. 그 추위에 날 새가면서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잖아요. 추위가 찬물로 일단 추워서 못해 보니까. 여름에도 찬물로 저기 샤워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민중족이야. 존경스러운 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3, 4위는 어떤 분들을 뽑아주셨냐면은 네. 응답자의 12%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뽑아주셨고 4위로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뽑아주셨는데 11%가 응답을 해주셨는데 홍장원, 이진관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 당시에 차장으로 있으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불법적인 이상한 지시를 한 네. 것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고백도 하시고 증언도 하셨고 본인 스스로 막 보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맞아요. 네. 네. 그런데도 도저히 잘못된 거 법을 위반하고 불이한 것을 못 참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탄핵 분위기로 가는데 방향타 같은 역할,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정확한 해주지 진단이시네요. 않았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용기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초두에 그런 역할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네. 법정에서 윤석열과 마주한 상황에서도 지금도요. 그렇죠. 네. 정말로 하나도 굽히지 않고 제대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정치에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통념화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보든 보수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균형감 있게 올바른 것을 판단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의 윤리 문제라든가 정치적 중립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규정을 바꾸면서 불의에 대한 저항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좀 더 나가자면은
뭐 하위직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단체 행동권의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생각해야 될 때가 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법정의 그 방청 모습들을 실시간 중계로 이제 보게 되면서 정말로 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이런 계엄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사법적인 잣대인가를 적확히 보여준 분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이진관 판사는 별로 칭찬할 생각은 당연한 거 그래요? 했다. 예, 당연한 거 했다. 예. 판사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걱정하시네 오늘 사법부에 대해서는 냉정한 굉장히 판단을 하시고 냉철하십니다. 계신데. 당연한 걸 안 하는 사람이 90%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 돋보일 뿐이지 네. 당연한 걸 하셨다. 그래서 저기 올바르고 그 정도를 걷는 법조인이다. 뭐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제가 키세스 때 제가 뭘 하나 검색을 했는데 네. 정혜경 의원이라고 진보당 의원 오. 그분이 키세스 중에 한 분이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예, 네. 그 국회의원이 있어야 될 곳은 과연 어디인가? 라는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현장에 늘 계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분이 참 키세스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정책도 좀 더 잘하셔가지고 눈에 좀 더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경향신문이 상당히 유감이고 네, 여기 네, 네, 네. 고기용 유감이죠. 기자님한테도 상당히 네. 불쾌하다라는 좀 어떤 생각이. 거예요? 예. 101번째는 저 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거는 사실 이거 아까 이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우리 홍장원 전 차장이 국정원의 보수를 대변하는 내란을 반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정치평론계에서 보수 중에서는 장성철 수장님이 사실상 홍장원 같은 분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인데요. 네. 진짜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윤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 사건이 안 터졌으면 네. 계엄했겠어요? 분위기가 명태균 씨 사건이 터지면서 야, 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야, 저거 탄핵해야 되네. 그래서 뭐 장관들 탄핵하고 그렇죠. 명태균 씨가 김건희와 공천 관련해서 작년 봐보세요. 9월달 이후로 네. 공천을 했네 안 했네 명태균 씨한테 국정 농락 당했네 안 된 이 분위기 때문에 야, 이 정권 진짜 웃긴 정권이다. 그래서 권위가 확 쓰러졌잖아요. 그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명태균 얘기 제일 처음 하는 아 사람 그거는 맞아요. 누구냐고요. 그 당시에 먹구름이 몰려온다라는 네? 말로 정말로 우리 평론업계 판도를 뒤엎었던 장성철 소장의 공로도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저 정말 뭐 예감 과자라도 하나 주셔야 된다 진짜 정말. 저희가 죄송하지만 보기로 안 드렸어요. 그런 상황이 그래도 101번째는 좀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근데 칭찬 댓글이 한 3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3개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네. 장성철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이거 엎드려서 절 받아야 돼. 상철아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지금 이재명 네. 대통령이 또 갑자기 장성철 어디도 꼽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아이디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댓글을 달아주셨냐면 홍장원이 윤두창 명령에 진심으로 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이렇게 아이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이디 참강만님은 이진관 판사 때문에 사법부 흐름이 바뀌었다, 신뢰도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두 분 다 굉장히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김순례님 같은 경우에는 백대현 판사님도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백대현 판사님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윤석열 재판 중에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체포 방해를 했던 부분과 관련된 재판을 직접 진행을 하고 계시고 6개월 특검 수사는 6개월 그 1심 재판이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윤석열 측의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심 공판을 이미 열었고 내년 1월 16일 날 신속하게 선고하기로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공로를 우리 시청자들이 인정을 해줬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댓글에 귀남님 저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드리세요. 귀남님이 그래요? 네. 제가 나이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장성철 우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체크해가지고 응분의 보상을 좀 이렇게 해드리도록 혹시 뭐 하겠습니다. 가족 IP 네. 이런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뭐 두 개로 같이 한 거 아니시죠 지금 아니에요. 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이어서 티나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어서 올해 최악의 인물로 선정되신 분들을 좀 열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 투표에는 무려 26만여 명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최악을 더 많이 해주셨네. 그보다 네. 최악을 더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26만여 명이 투표한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79% 득표를 하신 최악의 인물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선됐습니다. 이게 다 사법부야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사필 규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사법부 비판에서 구설에도 올랐는데 제가 사법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정의를 흐트리고 있다. 이러다가는 소멸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쓴 적이 있는데요. 판사 이제 젖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판사가 왜 존재하냐면 법률 해석을 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법률 해석을 하라고 존재하는 거지 본인의 양심과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런 식이면은 우리가 지금 AI라든가 수많은 매뉴얼을 통해서 규격화시키고 구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인간 사회가 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거기에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돼요. 근데 본인의 양심을 믿어달라. 사법개혁하자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야. 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당신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우리 데이지님 같은 경우에는 조대현은 조대현이 아니라 조이대죠. 네, 조이대겠죠. 조이대는 그죠? 네. 올해가 아닌 역사적으로 최악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사실은 그 의사 판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그 위치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 거는 네. 과거에는 법원이라는 데가 사실은 이제 어느 국민에게 여론 조사를 해봐도 욕먹는 공간이 아니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법원에 있었던 행위들이 국민들의 불신을 사다 보니까 법원이라는 게 공간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속한 판사라는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많이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지기현 판사가 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구속 취소는 진짜 아니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저렇게 진행하는 원래 것도 재판장이 그렇게 따뜻한가요? 들어갔을 때 저기 배려도 제가 많이 또 해주고. 전문이잖아요. 네. 가보셨잖아요. 많이 네. 가봤죠. 제 재판 아니면 제가 모시던 분 재판 많이 가봤는데 가면 네. 진짜 엄숙하거든. 숨도 잘 못 쉬겠어. 오. 내가 이거 이렇게 고개 돌려도 되나? 이렇게 엄숙한데 제가 봤을 때는 허지무시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아유, 진행을. 고개 돌리셔도 됩니다. 예. 막 이렇게 하면서. 와, 그래서 이러한 내란 재판이라는 무게 있는 이런 재판을 이렇게 희화시킨 거는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거는 판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런 아니 생각이 정말로 이제 업계에서 네. 지기현 부장판사의 등장 이후에 여러 가지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요. 지금. AI 때문에 생계 위협을 느끼는 것보다 지기현보다 못하면 우리 그만둡시다 이렇게. 사회를 너무 잘 보니까. 사회 너무 잘 보니까. 네. 예. 지역 그냥 어디 뭐 수박 축제 같은 데 가면 바로 지금 쓰실 수 있어요. 제가 내란 전담 판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자, 들어오실 때 조심히 들어오시고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아니 지금 26만 명이 투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중에 응답자의 10% 2만 6천 명 가량이 2위로 지기현 판사를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인물 중에 1, 2위가 법원에서 나왔다는 게 그렇죠. 제3자 근데 강조들이지만 저는 이게 네. 최근 들어서 불거졌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득권들과 거래 이런 것들이 숱하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법 사태라든가 검찰 사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화되어 가고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뭐 좀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김영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세 사람 다 나쁘지만 그 나머지 이제 보기에 들었던 다른 후보들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 지기현이 가장 나쁘다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좀 해주신 건데 유튜브에서 지기현으로 검색하잖아요. 네. 지읒자 이제 치잖아요. 바로 지기현 진행이 완성돼. 진행을 너무 자동 잘하다 완성. 보니까 지기현 진행이 완성이 되는 그런 형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반성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 예. 재판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법개혁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정부 여당이 수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과를 볼 일이고. 네. 저는 근데 김용현이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근데 의외로 장관. 네. 그러니까 응답자의 저도- 9%가 답했거든요. 김용현 같은 게 3등인 건데 왜 김용현은 그러면은 그 앞선 두 분보다 적게 얻었을까요? 근데 원래 지금 나쁜 사람이라? 재판이 진행되고 보니까? 있고 네.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가 어떠한 선고를 받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이 1, 2위 지기현 판사, 조희대 무슨 대법원장 얘기인지 알겠다. 이렇게 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약간의 이제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 거야 지금. 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월 초에 음.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1심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신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4위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 2%가 응답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분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 윤석열을 오늘날의 윤석열은 박성재가 뒤를 봐주지 않았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뺀질거린다고 해야 되나? 법꾸라지의 전형 뭐 그런 네. 느낌이 드는 사람 같아요. 나쁜 짓을 해도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계엄 전에 만약에 박성재가 사리 판단을 잘 해가지고 검찰이 적어도 예를 들면 명품백 수사도 하고 네. 주가 조작 쏟아 제대로 해가지고 기소라도 했다라면은 이런 파국에 이르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김건희 머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수인이었잖아요. 그러네. 김건희한테 네. 지시받으면서 김건희 관련된 사건들을 그냥 처리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방 마님이라는 표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정말로 황당한 그 상황이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이게 추측이긴 하지만 하여튼 김건희가 픽을 했고 발굴했고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오빠 상관하지 마. 이거는 나 내 사건 내가 처리해야 되니까 네. 그 자꾸 이거 뭐 다른 사람 뭐 추천하거나 임명하면 안 돼. 내 말 들어. 그랬을 것 같아. 혹시 교영 씨는 네. 누구를 개인적으로 가장 1위로 주고 싶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열거한 4명 중에서는 네. 박성재가 가장 나쁘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사실 이런 분들이 사법적인 심판을 할 때 제대로 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줬으면 국민들이 그런 계엄이라는 고초를 겪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분의 판단이라는 것이 권력에 순종하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파국적 상황을 직접 마주해야 되고 불안에 떨어야 되는 단초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우리 네 분 중에서는 우리 그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 누가 가장 이렇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박성재 아, 싫어하는데 그러시구나. 추가로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뭐 김종인, 이준석, 윤한홍, 왜 또 이철규, 그래? 권성동 돌아가셨지만 맞네요. 뭐 예. 장재현 의원 네. 그 알면서 양두구육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윤석열이 그런 사람인지 알면서 몰랐대요 그때. 아, 그렇지 않아요. 다 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성재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는 휴대전화에 저장할 때도 무슨 안방이란 저장을 어떻게 그러니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네요. 그냥 김건희라고 생각해보니까. 적거나 뭐 김건희 여사라고 적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마님.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마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저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님이라고 누가 해요 보통. 모슴이 하잖아 그러니까, 모슴이.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김건희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아니 우리 허재무 씨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없지만 네. 지금까지 나온 누가 가장 올해 최악의 인물이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보기에 없다고 하면은 다른 결로 정치 외에 다른 네. 결로는 전 김범석을 굉장히 욕하고 싶은 사람이고, 예, 저는 지금 와이프랑 너무 지금 쿠팡 끊자고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왜냐하면 내일 당장 필요한 게 우리가 이게 너무 사용을 열심히 하고 그렇지, 있었나 그렇지. 봐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종속이 돼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저는 소장님과 의견이 비슷했던 게 김용현이 전 굉장히 좀 나쁜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 법적인 문제 본인이 검찰 출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군대의 키를 쥐어준 게 김용현이 아닐까. 그렇기 마지막 때문에. 키를 완성을 시켜준 게 김용현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무서웠다. 김용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